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프라이빗 AI 워크로드 혁신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는 AI 워크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그 AI 워크로드의 특성이라든지 AI 워크로드의 해결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프라이빗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프라이빗 아키텍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MPC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AI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 이미 일상 속에 녹아있는 단어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AI 워크로드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엔 이 AI 서비스가 서비스 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연산 작업, 컴퓨팅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AI 워크로드가 기존의 IT 워크로드와 구분되는 지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 처리의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필요한 데이터 처리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파인튜닝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것처럼 모델을 커스텀하거나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들에서도 저 AI를 위한 AI 워크로드를 위한 컴퓨팅 연산 능력이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AI 모델이 작동되는 과정, 인퍼런스라고도 하는데 수능 과정에 있어서 AI 워크로드가 다양하게 작동되고 그리고 AI 서비스를 위해서 동작하는 일련의 컴퓨팅 작업의 모음을 AI 워크로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유스 케이스는 제가 더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 업무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일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라는 AI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챗봇 AI 서비스인 챗GPT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MS의 애저의 AI 서비스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단순하게 저희한테 익숙한 이제 챗봇 형태의 챗GPT뿐만이 아니라 어떤 번역기라든지 그 음성, 검색 같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 특화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AI 워크로드라고 봤을 때 이 AI 워크로드의 도전 과제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GPU, 그렇죠. 저희 익숙한 GPU뿐만이 아니라 뭐 DPU라든지 TPU 등 이 AI 워크로드 특성으로 인해서 그 워크로드를 호스팅하기 위한 특수 하드웨어 장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사실 이 서비스라는 것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 AI 모델을 얼만큼 더 최신화시키고 얼만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레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거는 AI 서비스라는 게 AI 모델이라는 게 한 번 잘 만들어서 배포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신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유지보수적인 도전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할당 영역이 고성능, 그러니까 고성능의 컴퓨팅 능력을 한다 동시에 그에 따라 인해서 데이터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럼 그 중요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서 처리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민감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잘 안전하게 고장된 환경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거고 마지막 내용은 조금은 뭐 AI 모델 프로덕션 레벨에서도 앞으로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AI 모델이 특히 생성형 AI 모델을 갖는 그 답변이 과연 얼만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가드레일적인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AI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워크로드의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 아키텍처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사실 이제 AI 임팩트라는 단어는 이미 저에게 더 이상 새로운 단어는 아니죠.
AI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저 리서치된 자료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더 높은 숫자를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AI 서비스, AI 워크로드 호스팅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클라우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이 소버린이라는 개념입니다. 저걸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은 뭐 주권이라든지 독립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그런 아젠다가 세팅된 거고, 그에 따라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적인 이슈인데요. 사실 클라우드 하면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당연시 기준 표준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편리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한 높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 통제에 관한 이슈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고되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키워드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최근 들어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실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오케스트라도 같이 컨소시엄에 합류해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저희 대한민국만의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미 더 예전부터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주권 확보 차원의 국가 AI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글로벌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적인 이슈가 사실 AI 워크로드를 빼놓고 보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높은 비용은 항상 어느 정도 지적되고 있고, 비용 통제에 대한 니즈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워크로드에서 비용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공개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에 사용한 일종의 연산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더 최신화가 되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가장 우상가에 있는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을 기준으로 약 1000억 페타플롭이라는 연산량을 사용했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근데 1000억 페타플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저거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가 익숙한 H100 GPU 한 대로 만약에 저 1000억 페타플롭을 수행하려고 하면 H100 GPU가 쉬지 않고 158년을 수행을 해야 저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H100을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격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다양한 모델 그 실제 인스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요금은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저 빅테크 수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델을 처음부터 제로 투 원으로 개발하실 분들은 아마 없어서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그 AI 워크로드에서는 높은 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정도 컴퓨팅 능력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높은 비용과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시 각광받을 것이라는, 일단 저희가 주장하는 가설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리파트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회귀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인프라의 유형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던 추세에서 다양한 비용 통제 이슈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적 이슈로 인해서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다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AI 임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워크로드, AI 서비스를 위한 AI 워크로드는 이제 프라이빗한 데이터,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발생시키는과 동시에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합니다. 그에 따라서 AI 워크로드는 보안과 비용적인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통제 가능한 환경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제 가능한 환경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봤을 때 왜 그럼 다들 그냥 편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왜 안 할까에 대한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장점도 명확하지만 사실 진입 장벽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카펙스, 오펙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좀 진입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이죠.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적인 물리적인 장비는 물론 소프트웨어 스택과 그런 보안 관련된 모든 인프라 환경을 다 직접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지 관리의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 또 사실 인프라 담당자가 있다기보다는 인프라 운영자가 있고 그 안에 네트워크 담당자, 뭐 서버 담당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운영 인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초기 구축 비용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 구축된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명확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낮은 확장성인데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씀하실 때 뭐 종량제를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 물리적인 장비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도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실제로 추가로 도입해야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을 필요한 상황에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확장성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진입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MPC는 이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명확한 진입 장벽들을 낮출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PC는 사실 앞서서 다른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간소화돼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저 솔루션 명칭에서 아실 수 있듯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매니지드 상태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자세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매니지 영역까지 올인원으로 제공되는 지점은 물론이고,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워크로드의 그 특성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워크로드는 데이터의 중요도 높아지고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는, 그리고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계시겠지만 AI는 굉장히 비싸죠. 그럼 그 비싼 AI 워크로드를 호스팅하기 위한 그 인프라는 그만큼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MPC는 굉장히 검증된 인프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적인 장비로는 시스코,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관련해서 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련해서는 저희 오케스트로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검증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AI 워크로드가 호스팅된 인프라에 대한 통제 가능한 안정성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장표랑 조금은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특히 초기 구축 비용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MPC라는 상품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초기 구축 비용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의 그런 초기 구축 비용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그런 비용 구조를 제공해 드리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MPC의 제공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MPC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AI 관련된 인프라 기능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AI 워크로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AI 워크로드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AI 워크로드는 물론이거니와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웹앱 서비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레거시 앱, 또 당연히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위한 개발 환경도 제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AI 워크로드는 필수고, 그 밖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워크로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고민해야 될 게 AI 워크로드를 호스팅하기 위해 인프라가 있다기보단 결국엔 AI를 서비스하기 위해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인프라를 선택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는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는 물론이고 가상머신, 그리고 베어메탈 형태까지도 저희 MPC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제공 가능하다가 그냥 분절돼서 제공 가능하다기보다는 이 가상머신, 컨테이너, 그리고 레거시한 베어메탈까지 통합적인 구조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단적인 예시로는 저희가 유기적 결합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K8S 클러스터 배포 시에 결국엔 워커노드 스펙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가상머신에 대한 스펙도 K8S 클러스터 배포할 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지점인데, 저희는 그거를 컨테이너와 가상머신 따로 구성하실 수 있게 구성해야만 하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배포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바로 자동으로 가상머신에 대한 스펙과 가상머신에 대한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워커노드를 이용해 가상머신 프로비저닝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해드린 만큼 저희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드린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프라이빗 클라우드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UI UX적인 사용성이 불편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그런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의 콘솔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MPC를 통해서 제공되는 콘솔을 통해서 가상 머신이든 컨테이너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권한 쪽의 관리까지도 한 번에 저희 단일 콘솔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 운영 루틴, 인프라 운영 루틴에 대한 거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콘솔을 구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프라 운영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모니터링에 대한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여서 단순하게 가상 레이어에 대한 모니터링만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는 실제 물리 장비도 고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풀스택 레이어에 대한 그런 가시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당연히 이아스라든지 컨테이너 관련 파스, 통합 대시보드는 물론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넥 구성도라든지 물리 네트워크 구성도, 실제 고객의 인프라에 구성된 그 물리 환경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프라이빗 환경에서 모든 풀스택 가시성을 고객에게 제공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실 AI 하면 GPU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GPU가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그리고 GPU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GPU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GPU를 어떻게 해야 더 잘 호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GPU라는 거는 가상 플랫폼, 가상 환경 내에서는 이 외부적인 하드웨어 하나의 하드웨어 5개이기 때문에 그 GPU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GPU 라이프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민을 하고 해당 기능을 모두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IG라든지 패스스루 방식, 다양하게 할당하는 방식은 물론 저희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GPU를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공식적인 엔비디아의 협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오퍼레이터라든지 그 DCGM 익스포터를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GPU 장비에 대한 인식과 모니터링 영역을 호환성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GPU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에 대한 고민을 봤을 때 저희가 갱 스케줄링이라든지 그 GPU 쉐어링적인 GPU 공유 할당 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솔루션에 내재화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는 부분을 기반으로 다양한 GPU 자원 활용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GPU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베어메탈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도 더 고성능을 원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GPU용 베어메탈 프로비저닝 자동화 기능도 저희 솔루션의 로드맵상으로 잡아서 좀 다양한 GPU 활용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솔루션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 워크로드는 통제 가능한 환경이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통제 가능한 환경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으로서 저는 MPC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PC는 통제 가능한 환경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매니지드 영역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초기 투자 부담 없는 월납형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게끔 제품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에 따라서 AI 워크로드 수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성해야 하는 분들에겐 MPC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한 구축 형상이라든지 도입 상담은 옆에 있는 부스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